1965년 한국과 일본은 어색한 악수를 했습니다. 그 악수는 6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손끝이 떨리고 눈치를 보며 이어지고 있습니다. 60년이라면 부부로 치면 금혼식이죠. 그런데 이 부부 지금도 서로 말 한마디에 정색하고 지갑 꺼내기 전에 눈치부터 봅니다. 60년 된 연인이라기보다 60년 전 이혼을 못한 사이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상상해 보시죠. 만약 여러분이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이라면 과거의 고통을 눈 감고 실익을 위해 다시 일본과 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감정은 감정이고 현실은 현실이라며 마음속 분노를 누르고 고개를 끄덕이시겠습니까? 1965년 6월 22일 박정희 정권은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3억 달러, 그 돈으로 한국은 고속도로를 놓고 포항제철을 만들었지만 거리에선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우리는 돈이 아니라 사과를 원한다. 우리는 기술이 아니라 진심을 원한다. 지금 2025년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는 실용 외교를 외치고 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완전한 해결보다 미래 협력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마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60년 전에도 우리는 소외됐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같은 장면을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첫째, 만약 내가 외교부 장관이라면 일본과 다시 손을 잡을 수 있을까? 둘째, 1965년 한일협정이 체결되던 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찬성했을까? 반대했을까? 셋째, 그날 이후 60년 우리는 과연 달라졌을까? 아니면 같은 강물에 다시 발을 담그고 있는 걸까?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선택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2025년 한일 수교 60주년. 하지만 축하보다 논란이 더 많습니다. 기념식조차 양국 시민사회는 반으로 갈라져 있죠. 한국 정부는 바뀌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단호했던 태도를 약간 누그러뜨리고 현실적인 외교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반성은 없습니다. 다만 경제협력에 대한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왜냐고요? 미국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동맹보다는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한일 갈등? 미국은 더 이상 중재하지 않습니다.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는 입장입니다. 이제 한국과 일본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사이가 된 겁니다. 예전엔 미국이 있어서 싸우고도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젠 미국은 등을 돌렸고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고 앉아야 합니다. 2025년 한국이 일본과 손을 잡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은 꽤 분명합니다. 반도체 장비 협력, 우주 기술 및 AI 공동 개발, 중국을 견제하는 경제안보연합, 해양 수송 경로와 군사 정보 공유. 하지만 그 대가는 뭘까요? 일본의 과거사 반성이 없는 상태에서의 협력은 퍼주기 외교라는 비난을 불러옵니다. 국민 감정은 여전히 날카롭습니다. 그들은 사과하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가 또 먼저 손을 내밀죠? 국가가 살아남으려면 감정보다 실익이 먼저 아닌가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는 일본의 배신 가능성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째, 협약 이전에 공개 사전 조율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과거사 관련 언급을 일정 형식으로 명시하고 국민과 공유하는 겁니다. 둘째, 경제협력 속에 페널티 조항을 넣는 것입니다. 일본이 역사 왜곡을 할 경우 협정의 일부분 자동 종료. 법과 감정의 중간지대를 만드는 것이죠. 셋째, 중국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한중 간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일본에게 선택의 압박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니면 우리는 중국과 할 수 있다는 신호를 분명히 보내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외교부 장관이라면 국민 감정을 누르고 실리를 택해 일본과 협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국민 정서를 앞세워 협상을 접으시겠습니까?
그 선택의 무게는 1965년보다 더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당신도 이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요. 1965년 6월 20일 대한민국은 일본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 악수의 이름은 한일협정, 그리고 그 명분은 국교 정상화였습니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산업화에 자금이 필요했고 외교 고립에서 빠져나올 출구가 절실했죠. 일본은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의 경제 협력을 제안했고 한국은 그것을 산업의 씨앗으로 바꿨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는 경부고속도로를 뚫고 포항 제철을 짓고 수출의 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에는 거대한 그림자가 따라 붙었습니다. 강제징용 대상도 일본의 공식 사과도 어느 하나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다뤄지지 않았고 그저 묻혔습니다. 그해 여름 전국이 들끓었습니다.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왔고 지식인들은 굴욕 외교를 규탄했습니다. 우리는 돈보다 명예를 원했다. 민족의 자존심은 외채로 팔 수 없다. 하지만 정작 협정은 국회 본회의도 없이 날치기로 비준됐습니다. 1965년 8월 14일 야당 의원들은 입장을 거부했고 여당 단독으로 국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민적 반대와 시위 속에서 단 20분 만에 협정이 비준됐습니다. 그날 국회는 국민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수십 년 동안 국민은 분노했고 일본은 사과하지 않았고 정권은 침묵했습니다. 1965년의 결정은 단순한 외교 협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역사 속 고통의 매듭을 풀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묶어둔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산업화와 명예 사이에서 산업화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필요했기에. 하지만 그 대가는 지금까지도 청산되지 않은 분노였습니다. 국가의 결정은 국민이 동의할 때 비로소 정당성을 얻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은 그 동의 없이 국민을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에 우리가 다시 묻습니다. 그날의 선택은 옳았던가요? 만약 그때 국민이 물었다면 지금의 선택은 달라졌을까요? 1965년 그리고 2025년 60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걸 바꾸었지만 바꾸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국가는 국익을 이야기하고 국민은 기억을 말합니다. 경제를 위해 과거를 덮어야 한다는 정부, 자존심을 위해 정의를 지켜야 한다는 국민. 그 충돌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1965년엔 3억 달러를 받기 위해 강제징용도 위안부도 지워진 역사로 남았습니다. 2025년엔 첨단 기술 협력을 위해 역사 왜곡과 불편한 침묵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그렇게 국가 이익과 국민 감정의 대립이라는 익숙한 풍경이 또 다시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1965년엔 언론이 통제되고 국민은 정보를 알 수 없었습니다. 2025년엔 SNS와 해외 뉴스,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국민 누구나 진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군사 정권이 결정을 내렸고 국민은 그저 따라야 했습니다. 지금은 민주주의입니다. 국민 여론이 정책을 바꿀 수도 있는 시대입니다. 바로 여기가 이번 이야기의 전환점입니다. 우리가 진짜 반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 반전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1965년 우리는 미래를 위해 과거를 덮었습니다. 2025년 우리는 과거를 해결해야 미래를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모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알면서도 선택을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때는 통제된 침묵이었다면 지금은 외면하면 그저 방조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 속의 선택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당신이 그 선택의 주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묻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외교부 장관이라면 국민의 감정을 누르고 현실적 이익을 위해 일본과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진실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 협력을 멈추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 우리의 기억,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날 1965년 국민은 묻지 못했고 정권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선택은 밀실에서 이루어졌고 그 대가는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지금은 당신이 직접 묻고 당신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반복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은 기록되고 역사가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다음 세대가 묻기 전에 우리가 먼저 답해야 할 때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울림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역사의 선택을 이어가 주세요. 항상 새로운 주제로 우리가 마주했던 그날의 이야기 그리고 다시 선택해야 할 오늘의 이야기들을 당신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선택의 순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